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야 선생님입니다. 저 야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문제별로 구분을 해서 테스트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읽기 시험 1번부터 4번 문항에 나오는 필수 단어들, 필수 문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파이팅! 네, 첫 번째 파트는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친구한테서 감기가 뭐뭐뭐뭐 아서 어서 열이 심하다. 네, 감기 여러분 알죠? 감기에 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열. 뜨거워. 열이 심해요. 왜 열이 심해요? 여러분 여기에 문법을 한번 보세요. 아서 어서. 무슨 문법이죠? 네, 원인. 왜냐하면 뭐뭐뭐뭐 해요. 그래서 뭐뭐뭐뭐 해요. 네, 그럼 여러분 친구한테서 감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심해요. 저도 감기에 걸린 거죠. 네, 정답은 뭐예요? 옴따, 점따, 담따, 삼따. 어떤 단어죠? 네, 바로 옴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옴따 우리 예전에 어떻게 배웠죠? 네, 집을 옮기다. 집을 옮겼어요. 뭐예요? 이사했어요. 그쵸? 네, 회사를 옮겼어요. 직장을 옮겼어요. 뭐예요? 네, 이직했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의 감기가 나한테 옮았어요. 감기가 전염됐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옮다는 전염되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감기가 옮아서 저도 감기에 걸렸고 열이 심해요.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정답만 알면 안 되고요. 다른 단어들의 뜻도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 젊다 무슨 뜻이에요? 네, 나이가 어리다 라는 뜻이죠. 어리다, 젊다, 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젊다의 반대의 말은 뭐예요? 늙다. 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젊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이가 젊다. 이렇게 원형으로 쓰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늙다는 동사예요. 동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늙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써야 돼요? 네, 바로 나는 늙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든지 아니면 늙는다. 이렇게 현재형을 쓰든지 해서 동사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쓰기를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담다는 뭐죠? 네, 생김새, 외모, 외관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물론 외모 말고도 성격이 닮다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삶다. 네, 요리, 조리하는 방식이죠. 네, 물에 넣고 그 음식 재료를 끓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부족한 일자리를 뭐뭐 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자리가 뭐죠? 네, 일, 직업, 직장이라는 뜻이죠. 그럼 부족해요. 그럼 부족한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더 많아지게 해야 돼요. 그럼 많아지게 하는 단어가 어디죠? 졸리다, 늘리다, 달리다, 흘리다. 네, 바로 늘리다겠어요. 맞죠? 늘어나게 하다. 바로 늘리다라는 사동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늘리다랑 비슷한 단어도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증가, 증가시키다 이렇게 관련된 유의어, 비슷한 뜻의 단어까지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늘리다의 반대말은 뭐죠? 네, 바로 줄이다, 줄이다 아니면 한자어로 감소시키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1번 졸리다 뭐죠? 졸려요. 네, 잠을 자고 싶은 느낌이 들 때 졸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자, 그 다음에 달리다, 뛰다라는 뜻이에요. run, run, 뛰다, 달리다. 자, 그 다음에 흘리다. 흘리다는 뭐죠? 네,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액체, 물, 액체가 내려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콧물을 흘리다.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봐서 군침, 침을 흘리다. 그쵸? 아니면 너무 더워서 뭐요? 네, 땀을 흘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뭐뭐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정책을 시작하다, 정책을 진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정책과 관련된 동사 뭐죠? 네, 정책을 만들었어요. make,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단어죠? 수립된, 고립된, 자립된, 매립된. 네, 바로 수립. 네, 수립된 정책, 세워진 정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수립하다랑 비슷한 단어는 세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롭게 세운 정책.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고립되다. 나 혼자 떨어져 있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이런 느낌이 바로 고립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립하다 뭐죠? 네. 나 혼자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능력이 갖추어졌어요. 이게 바로 자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라든가 다른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이게 뭐다? 네, 경제적으로 자립했어요. 네, 독립하다랑 비슷한 말이에요. 맞죠? 독립하다. 나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매립하다라는 건 뭐죠? 네, 어떤 물건을 땅에 묻다, 묻어버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하다, 매장하다, 묻다, 매장하다.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네, 이 묻다는 물어보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묻어요, 묻어요. 보물, 보물, 원피스, 죄송해요. 네, 보물을 땅에 묻어요. 보물을 바닷속에 감추어 놔요. 네, 이런 것들. 네, 다음 4번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만 보다 보면 내려야 할 역을 뭐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지하철 타봤죠? 지하철에서 만약에 어떤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게임해요. 문자 메시지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내려야 할 역인데 아이고 패스. 그거 뭐죠? 네, 부딪히다, 지나치다, 건너가다, 일어서다. 무슨 단어죠? 네, 바로 지나치다. 이거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통과해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네, 안 좋은 뜻이겠죠? 네, 그래서 지나칠 수 있다.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딪히다. 뭐죠? 꽝! 충돌하다 라는 의미죠. 네, 충돌하다. 충돌하다. 네, 충돌하다. 그 다음에 건너가다 뭐예요? 네, 신호등, 횡단보도, 길을 건너가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일어서다. 이건 너무 쉬워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네, 일어나다랑 비슷한 말이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야야 선생님, 뭐뭐뭐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있게 되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야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의미죠. 바로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야 선생님 때문에. 자, 좋은 의미의 때문에. 뭐죠? 사이에, 중간에, 바람에, 덕분에. 뭐예요? 네, 바로 덕분에죠. 네. 야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라는 거는 원인도 있고요. 어떤 고마움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야 선생님 덕분에. 네. 그 다음에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라는 건 뭐죠? 뭐뭐를 하는 그 동안을 말하는 거죠. 동안. 네. 어떤 일을 하는 동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랑 사이에랑 조금 비슷한 의미예요. 네, 그 일을 하는 중간에, 그 사이에. 굳이 차이점을 말하라면 중간에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쉬고 그 사이에를 뜻할 때 중간에라고 해요. 우리 30분 공부하고 중간에 잠깐 쉬어요. 그럴 때 중간에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람에. 여러분 이 바람에는 wind 이거 아니에요. 네, 무슨 뜻이죠?
이것도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건데요. 내가 희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이거 일어나는 거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이고, 지각했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원인, 이유의 표현, 바람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음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배 뭐뭐가 심해서 배를 타기만 하면 토를 한다. 여러분, 배 뭐뭐가 심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배를 타면 아이고 토를 해요. 토를 해요. 자, 이게 뭐죠? 네, 바로 멀미, 방귀, 하품, 기침. 뭐예요? 네, 바로 배 멀미를 하다. 멀미가 뭐죠?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 아니면 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차가 배가 막 흔들리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아프고 토를 하는 그런 증상. 그게 바로 멀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배멀미가 심해서. 그리고 배를 타기만 하면, 여러분 여기 문법 뭐뭐기만 하면이라는 의미 다들 아세요? 네, 바로 배를 탈 때마다. 배를 타면 항상 늘 멀미를 한다 라는 예외 없음을 뜻하는 문법입니다. 배를 탈 때마다, 배를 타기만 하면 비슷한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방귀 알아요? 네, 뿡 이거 죄송해요, 방귀예요. 방귀. 그 다음에 하품, 졸릴 때 나오는, 산소가 부족할 때 졸릴 때 나는 신체 반응이죠. 하품. 그 다음에 기침, 보통 목이 간지럽고 가려울 때 아니면 감기에 걸렸을 때 이게 바로 기침이죠.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너무 오래돼서 뭐뭐를 한다고 해도 얼마 안 가 또 고장날 것이다.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다들 아시죠? 랩탑, 노트북 컴퓨터라고 해요. 네,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됐어요. 아주 옛날에 산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얼마 안 가서, 얼마 안 가 뭐예요? 금방, 빨리 또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뭐죠? 네, 바로 조리, 수리, 대리, 정리 중에 뭐를 골라야 돼요? 네, 바로 수리. 네, 고치다 라는 뜻이죠. 고치다. 네, 고치다, 수리하다, 수리를 받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쳐도 조금 있으면 또 고장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수리. 자, 조리는 뭐죠? 네, 요리한다. 요리하다 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음식을 만들다. 자, 그 다음에 대리. 대리 뭐죠? 네, 한국 회사의 직위, 직급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네, 신입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죠. 그 대리예요. 자, 그 대리의 뜻 말고도 또 무슨 대리의 뜻이 있죠? 대리운전. 여러분 아세요? 대리운전? 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할 때 대리운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대신, 대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정리하다 뭐예요? 방 안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치웠어요, 청소했어요 이런 의미죠. 네. 네, 다음 8번 문제 풀어볼게요. 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려서 보지 못했다. 아, 내가 해를 보고 싶었어요. 해가 뭐 하는 거? 파다, 걸다, 빼다, 뜨다. 뭐죠? 해가 산에서 위로, 바다 위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 뭐죠? 네, 바로 뜨다죠. 뜨다.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이 뜻이죠.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려서. 여러분, 흐리다가 무슨 뜻이죠?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흐려요. 아시죠? 그래서 보지 못했어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다랑 비슷한 한자어 뭐죠? 네, 일출. 일출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해가 돋다, 해돋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파다. 파다 뭐죠? 여러분 어렸을 때
코 팠어요. 그죠? 네, 파다. 이런 동작을 파다라고 해요. 아니면 삽으로 땅을 파다. 땅을 왜 파요? 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걸다. 걸다라는 거는 이렇게 옷을 걸다. 맞죠? 아니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해요. 이때도 걸다를 쓸 수 있어요. 또 뭐요? 전화를 걸다.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이얼을 걸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다라는 뜻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빼다. 빼다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2 빼기 1 뭐예요? 네, 1이에요. 맞죠? 수학, 산수 잘하죠? 계산 잘하죠? 또 빼다의 다른 뜻은 너무 뚱뚱해서 살을 빼야 돼요. 그쵸? 네,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다음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주가 뭐뭐이다. 방학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 아, 방학이었어요. 예전에는 방학이어서 친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방학이 끝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기뻐요. 뭐죠? 네, 새로 학기가 시작한 거죠. 그게 뭐죠? 종강, 수강, 개강, 인강. 뭐예요? 네, 바로 개강이죠. 보통 대학교에서 개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말을 많이 쓰죠? 네, 바로 개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강. 종강은 개강 반대말이에요. 네, 강의가 종료됐어요. 끝났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수강. 수강이라는 거는 강의를 듣다. 강의를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강. 이거는 사실 표준어라기보다는 줄임말이에요. 인강이 뭐죠? 인터넷. 네. 인터넷 강의. 네. 인터넷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를 인터넷 강의, 줄임말로 인강이라고 해요. 네. 네, 여러분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전에 부산에 한 번 가본 뭐뭐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네, 바로 예전에 부산에 한 번 가봤어요. 바로 경험을 나타낸 뜻이에요. 맞아요? 경험, experience, 경험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떤 단어가 답이죠? 가본, 축, 편, 적, 수. 뭐예요? 네, 이것도 초중급 문법이죠. 바로 적.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토픽 고급, 토픽 5급, 6급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이 경험, 적에 관련된 유의어, 비슷한 뜻의 고급 단어도 아셔야 돼요. 그게 뭐죠? 네, 바로 바죠. 바. 이 바도 경험을 나타내는 고급 단어, 고급 문법이에요. 뭐뭐 한 바가 있다. 보통 위인들, 위대하신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을 말할 때 그분은 예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축은 뭐예요? 축. 네. 축이라는 거는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거죠. 네. 범위.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범주, 그 범위에 내가 속해요 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편. 편이랑 축이랑은 조금 비슷해요. 여기서는 굳이 차이점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렇게요. 알겠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 여러분, 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존 명사예요. 사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가 무슨 뜻이에요? 네, 자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다른 표현에 의존해서, 기대서 함께 쓰는 표현을 의존 명사라고 해요. 의존 명사. 네, 그럼 이 네 가지 의존 명사 중에서 이 수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초급, 어떤 뜻이죠? 네, 바로 첫 번째는 능력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을 말할 때도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성.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비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가능성입니다. 또 내일 저하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가능성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토픽에서 자주 나오는 수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방법. 네, 방법을 말할 때도 수를 써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죠? 네,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아니면 하는 수 없이. 원래는 공원에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공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방법을 나타내는 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수는 능력과 가능성과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네. 네, 그럼 다음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타지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가족과 고향이 너무 어떻다. 여러분, 타지가 무슨 뜻이죠? 내가 태어난 고향, 내 지역, 내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장소를 말할 때 타지라고 말해요. 알겠죠? 네. 타지에서 오랜 시간, 너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그리고 고향, 나의 고향이 너무너무 어때요?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이런 의미예요. 뭐죠? 네. 부럽다, 그립다, 괴롭다, 수줍다. 네, 바로 그립다죠. 네, 그립다. 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 그립다, 그리워요 라고 말해요. 알겠죠? 네. 여러분, 부럽다는 무슨 뜻이죠? 네, 어떤 사람, 상대방이 너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부러운 마음이죠. 네, 그 다음에 괴롭다. 괴롭다는 뭐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괴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수줍다. 이건 뭐죠? 네, 부끄러워요. 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많이 수줍어요. 이럴 때 부끄럽다의 의미로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네. 네, 다음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교통사고가 나는 뭐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어떡하죠? 선생님이 아까 예문을 말할 때 이 문장을 말했어요. 뭐죠? 원인, 이유를 말하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안 좋은 원인이 생겨서 결과도 좋지 않을 때 어떤 걸 써요? 바람에, 대신에, 덕분에, 때문에. 뭐죠? 네, 제일 좋은 거는 바람에죠. 선생님, 때문에 왜 안 돼요? 때문에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 보세요. 는, 관형어, 어미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를 써야지 정답입니다. 그럼 만약에 때문에라면은요,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는이 아니고 났기라면은 당연히 때문에가 정답일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신에. 대신이라는 건 뭐죠? 네, 나를 대체해서. 네. 대체한다는 말이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간다. 네. 그 다음에 덕분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너무 고마운, 감사한 대상을 말할 때,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 덕분에를 쓴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뭐뭐을 것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나갑니다. 여러분, 경기가 뭐죠? 네, 시합, 대회. 네, 시합, 대회, 경기. 비슷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훈련 뭐죠? 트레이닝, 그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한 만큼. 한 만큼이라는 거는 네,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인데요. 만큼은 정도를 표현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했으니까 이번 경기,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victory 할 거예요. 이건 뭐죠? 네, 남기다, 숙이다, 이기다, 삼키다. 뭐죠? 네, 바로 이기다죠. 네, 이기다. 빅토리. 네, 승리하다라는 뜻이죠. 승리하다. 네, 그리고 1번 남기다. 뭐죠? 네, 음식을 남겼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딱 정량을 시켜서 먹어야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한국 드라마 자주 보셨나요? 나를 여기에 남기고 혼자 가지 마. 이 남기다는 무슨 뜻이죠? 네, 여자친구를 혼자 이곳에 두고 자기 남자친구 혼자 떠날 때, 네, 나를 여기에 남겨두고 가지 마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숙이다. 숙이다 뭐죠? 네, 머리, 고개를 숙이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언제 고개를 숙여요? 네, 자신이 없을 때, 자신감이 부족할 때 고개를 숙여요. 아니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떳떳하지 못할 때, 당당하지 못할 때 고개를 숙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삼키다. 네, 음식을 입에 넣고 목구멍으로 내려가게 하다. 삼키다. 그쵸? 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성공의 여부는 노력하다 뭐뭐뭐뭐뭐. 이거는 문법이네요. 그쵸? 네. 성공의 여부. 여러분, 여부가 무슨 뜻이에요?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성공의 여부는 노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럼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실패할 거예요. 이런 뜻이죠. 그럼 정답은 뭐죠? 네, 여기는 바로 조건이 와야 돼요. 그렇죠? 네, 노력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정답이 뭐죠? 기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에 달려있다. 아, 이게 바로 조건을 말하는 표현이죠.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십상이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다 라고 말할 때 식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뭐뭐 하기 모자라다. 모자라다는 부족하다죠. 네, 부족하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2번 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러분, 읽기 문제의 3번, 4번은 비슷한 문법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에 달려있다랑 비슷한 문법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죠? 네, 바로 노력하기 나름이다. 네, 뭐뭐 하기 나름이다. 이것도 똑같이 기에 달려있다랑 마찬가지로 조건을 문장 뒤에 붙일 때 씁니다. 네, 보통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 하면, 뭐뭐 으면 이 뜻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초급에서 배웠던 문법이에요. 그럼 기에 달려있다, 기 나름이다 라는 거는 네, 중고급에서 배우는 조건, 후 조건이죠. 조건문이 뒤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15번. 이것도 사실 문법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볼게요. 그 친구는 성격이 좀 차가워 뭐뭐뭐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봤을 때 그 친구의 성격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추측. 네, 그럼 먹힌다, 보인다, 들린다, 걸린다. 뭘까요? 네, 바로 보인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봤을 때 좀 차가운 것 같아, 조금 냉정한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할 때 차가워 보인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먹힌다. 먹다의 피동사죠? 아니에요. 들린다. 듣다의 피동사 아니죠? 네, 걸린다. 걸린다 뭐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보인다. 네. 자, 다음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야야 선생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수업을 뭐뭐뭐뭐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이었다. 아, 예전에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야야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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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전부 다 듣다 동사가 들어갔네요. 네, 제가 야야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야야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신, 따뜻하신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자, 어떤 문법이죠? 들어보거나, 들어보더니, 들어보니까, 들어본다면. 네, 바로 들어보니까를 써야 될 거예요. 자, 뭐뭐 해보니까, 보니까. 무슨 뜻이죠? 그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의미를 쓸 때 네, 들어보니까, 보니까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보거나, 거나는 선택이죠.
이거 or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들어보더니 선생님 들어보더니 이것도 발견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보더니라는 거는 주어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야야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더니 아주 만족했다. 주어가 똑같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업을 들어보니까 누가 들어봤어요? 내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이었다. 누가요? 야야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 더니를 쓰면 좀 어색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들어본다면 선생님 면 이거 조건 쓸 수 없어요? 이거를 쓴다면 뒤 문장이 야야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본다면 아주 만족할 것이다. 아주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뒤에 추측, 미래형 문법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휴대폰을 구입하면 먼저 액정이 뭐뭐뭐뭐 액정 필름을 붙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뭐죠? 휴대폰, 핸드폰, 스마트폰을 내가 구입했어요. 구매했어요. 네, 샀어요. 이런 뜻이죠. 네, 구입하면 먼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액정. 액정이라는 거는 액정은 바로 휴대폰의 화면, 네, 화면을 말하는 거죠.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액정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이거 부서져요? 망가져요? 고장나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액정 필름을 필름 이게 뭐냐면요, 액정을 보호하는 그 강화 유리로 보통 많이 되어 있죠. 지금 그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럼 액정 필름을 붙이는 이게 뭐죠? 목적이 되는 거죠. 네, 나의 목적이 뭐예요? 네, 액정이 깨지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 아니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 깨지지 않을까? 깨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거나? 깨지지 않아서. 어떤 거죠? 네, 바로 도록. 깨지지 않도록. 이거를 골라야 돼요. 아니면 개 도록은 내가 원하는 목적, 결과에 도달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액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쉽죠? 네, 뭐뭐기 위해서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네, 1번 볼까요? 깨지지 않을까? 을까라는 건 의문, 내가 무언가를 잘 모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깨지지 않거나, 거나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어요. 그 다음에 깨지지 않아서, 원인이죠? 절대로 안 되죠. 정답은 깨지지 않도록 2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안 좋은 습관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다. 고치기 위해서. 이건 목적이네요. 맞아요? 그럼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뭐죠? 네, 바로 고자. 여기 있네요. 이 고자랑 뭐뭐기 위해서 랑 굉장히 비슷한 문법이에요. 알아두세요. 비슷한 문법. 고치기 위해서, 고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친다면은 조건이죠. 조건은 아니에요. 이 문장이 들어가면 뒤에 이게 오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고친다면 저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고칠수록, 이거는 점점 정도가 심해질 때 쓰는 표현이죠. 네. 을수록, 하면 할수록. 아시죠?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고칠수록 나의 단점은 줄어들고 나의 장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고칠 텐데. 텐데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안 좋은 습관을 고칠 텐데. 보통 을 텐데가 나올 때는요, 무언가를 후회하고 반성할 때 쓰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선생님을 더 일찍 만났다면 나의 안 좋은 습관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유감이에요. 이렇게 후회와 유감, 반성을 나타낼 때 을 텐데를 자주 쓰죠.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야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한국어 실력을 을 수 있다. 이거 쉽죠?
야야 선생님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어 실력이 높아져요. 업, 올라가요. 이런 뜻이죠. 뭐예요? 늘리다, 풀리다, 달리다, 다리다. 뭐죠? 네, 바로 실력을 늘릴 수 있다. 더 많아지게, 늘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늘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풀리다. 이건 뭐죠? 신발끈이 풀렸어요. 머리를 묶었는데 바람 때문에 머리가 풀렸어요. 이런 게 풀리다죠. 또는 스트레스가 풀리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달리다. 아까 나왔어요. 뛰다. 그 다음 다리다. 네, 여러분 보통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빨고 나면 구김,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다려야 돼요. 그죠? 다리미로 다리다.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하다.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바로 조건이죠. 네, 조건에 해당하는 문법 뭐죠? 해두려고, 해두어야, 해두더니, 해두던데. 네, 바로 아야, 어야가 조건이죠. 그래서 답은 해두어야. 여러분, 혹시 조건의 세 가지 조건 뭔지 아세요? 네, 첫 번째는 네, 필수 조건 아니면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뭐 해야, 아야, 어야.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필수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충분 조건. 네. 충분 조건은 뭐예요? 이 조건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잘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음연, 면. 이게 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선택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선택을 해도 괜찮고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뭐죠? 네, 바로 아도, 어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아, 어야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아야, 어야 이렇게요. 자, 그럼 선택 조건 아도, 어도 이건 뭐예요? 네, 그거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해두어야, 아야, 어야는 필수 조건이죠. 만약에 충분 조건을 쓴다면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 조건은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네,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이거는 뭐죠? 네, 이것도 목적이죠. 네,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더니. 더니는 아까 나왔어요. 이어지는 행동을 말할 때도 쓰고 아니면 상반되는 현상을 말할 때도 써요. 상반되는 게 뭐냐면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오지 않는다. 이거 상반, 반대죠. 그 다음에 원인을 나타낼 때도 써요. 그 친구가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이번에 토픽 6급에 합격했어요. 이거는 원인이죠. 그래서 더니의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요? 이어지는 행동. 두 번째 상반, 반대되는 상황. 세 번째 원인,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두던데. 여러분, 던데라는 거는 과거의 더 그리고 은데, 상반되는 은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식당 어제는 사람이 많던데. 이거 뭐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사실 그리고 상반, 반대되는 상황을 말할 때 씁니다. 그죠? 어제는 그 식당에 사람이 많던데 오늘은 많지 않네. 이럴 때는 던데랑 던이랑 서로 바꿔서 써도 괜찮아요. 그쵸? 네. 자,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매일 아침 9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에 뭐뭐 한다. 이거 너무 쉬워요. 회사에 가서 일해요. 그거는 출근하다. 그럼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 가요. 뭐예요? 네, 퇴근하다죠. 그쵸? 네. 선생님, 퇴임하다 안 돼요? 아, 퇴임하다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 60살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회사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아요. 이거 퇴임하다. 들어봤어요? 정년퇴임. 정년퇴임. 네, 정년이 되었어요. 내 나이가 55세, 뭐 55살 아니면 60세, 6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년퇴임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퇴원하다. 이거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약도 잘 먹어서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거는 퇴원하다죠.
그 다음에 퇴색. 이거는 색깔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퇴색했어요. 하지만 보통 이 퇴색은 고급에서 많이 씁니다. 어떠한 특징이 변질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퇴색이라는 말을 쓰고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지금 중급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고급에서 또 이야기해봐요. 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뭐뭐 해야 한다. 뭐예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죠. 빨리 가지 않으면 비행기 놓쳐요. 비행기 시간이 늦어요. 뭐예요? 서두르다, 깨뜨리다, 지각하다, 넘어지다. 네, 바로 서두르다가 정답이겠어요. 그쵸? 네, 빨리 급하게 이 행동을 하다. 서두르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깨뜨리다. 아이고, 유리병, 꽃병을 떨어뜨렸어요. 깨뜨렸어요. 쨍그랑. 그죠? 깨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각하다. 어디에 늦게 도착하다. 지각하다라는 한자어예요. 그쵸? 그 다음에 넘어지다. 아이고,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아시죠? 네. 자,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멋있지도 않은데 멋있는 뭐뭐뭐 남자를 싫어한다. 이 남자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난 너무 멋있어. 난 정말 대단한 남자야. 잘생긴 남자야. 이렇게 하는 남자 뭐죠? 네, 바로 가장하는 거죠. 실제로는 진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가장하는 거. 그렇게 꾸미는 거. 무슨 뜻이죠? 네, 척하는 적 없는 편인 만큼인. 네, 바로 뭐뭐 척하다. 멋있는 척하다. 멋있는 것으로 가장하다. 꾸미다. 이런 거죠. 가짜의 모습이에요. 가짜. 그죠? 자, 적 없다. 적은 아까 말했어요.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편은 그런 범위에 속한다. 당연히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만큼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안 돼요. 네. 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너를 뭐뭐시니까 빨리 교실에 가봐. 선생님이 야야 너 교실에 와. 이거 뭐예요? 선생님이 나를 오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네, 바르다, 부르다, 고르다, 주무르다. 네, 바로 부르다죠. 선생님 부르다는 노래 부르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부르다의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노래를 부르다, 노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부르다. 이건 형용사죠.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누가 나를 부르다. 야, 이리 와. 와봐. 이거 부르다죠. 네, 그래서 답은 부르다. 그 다음에 바르다는 뭐죠? 네, 화장품, 스킨, 토너, 로션을 얼굴에 발라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아니면 약을 발라요.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고르다. 고르다는 선택하다예요. 선택하다. 네.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을 하러 옷 매장, 옷가게에 왔는데 너무 예쁜 티셔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제 고르다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많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자기야, 갖고 싶은 거 다 골라. 오빠 너무 좋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주무르다. 이건 뭐죠? 네. 주무르다. 안마하다, 마사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안마, 마사지. 네, 알겠죠? 자, 이어서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나는 2001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2008년에 대학교를 뭐 했어요? 네, 입학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네, 졸업했겠죠. 대학을 마쳤어요. 뭐 사업하다. 사업하다는 뭐죠? 내가 어떤 가게 또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서 그 가게나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를 사업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 다음에 폐업하다. 폐업하다는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을 잘 못 벌어서 망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가게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게 폐업하다죠. 그 다음에 영업하다. 알죠? 회사에 영업사원이 있고요. 판매를 하는 세일즈 부서가 있고 아니면 광고를 하는 광고 부서, 시장 조사를 하는 마케팅 부서,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영업을 하는 거죠. 고객들을 직접 상대해서 물건을 설명하고 판매까지 하는 영업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26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먹구름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정답이 뭐죠? 네. 먹구름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늘의 구름 아시죠? cloud. 구름이 어떤 색깔이에요? 회색 구름. 회색 아니면 검은색, 까만색, 어두운 색의 구름을 먹구름이라고 해요.
보통 비가 올 때 먹구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먹구름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네, 정답은 걸리다, 몰리다, 울리다, 졸리다. 뭐예요?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몰려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물건, 어떠한 대상이 한꺼번에 많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려오다 아니면 몰려들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자, 걸리다. 걸리다는 뭐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걸다의 피동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울리다. 울리다는 뭐예요? 울리다가 사동사로 쓰이면요. 보통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나는 널 좋아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막 짓궂은 장난 같은 걸 쳐요. 막 때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아이를 울려요. 이거는 사동사죠. 울게 하다, 울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기가 전화벨이 울리다. bell. 네, 울리다. 소리가 나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졸리다. 아까 말했죠? 잠이 오다. 졸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요.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사람은 옷보다도 마음이 중요해요. 외모, 외관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입을 테니 입어봐야, 입으려면 입어보게. 자, 어떤 문법을 골라야 되죠? 네, 정답은 양보랑 관련된 문법을 골라야 돼요. 양보가 뭐죠? Even if, even though 이런 뜻이죠. 네, 그런 게 있어도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자, 뭐죠? 네, 바로 입어봐야. 이게 정답이에요. 선생님, 아야, 어야, 이거 아까 필수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조건의 뜻도 있는데요. 조건 말고 양보의 뜻도 있어요. 뭐뭐를 해봐야, 아니면 뭐뭐를 해봤자. 아니면 입어본다고 해도, 은는다고 해도. 아니면 뭐뭐를 하나마나. 하나마나 이런 비슷한 문법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읽기 3번, 4번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비슷한 문법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봤자,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봐야, 아무리 예쁜 옷을 입는다고 해도, 입어본다고 해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으나 마나 이렇게요. 알겠죠? 자, 입을 테니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테니까 너는 어떤 행동을 해 라는 임무를 분담할 때, 업무를 분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청소를 할 테니까 너는 쉬어. 내가 어떤 일을 전담할 때, 혼자서 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는 내일 비가 올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추측을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입으려면. 자, 려면이라는 건 뭐죠? 뭐뭐를 하려고 한다면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도를 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려면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려면 뒤에는 자주 뭐뭐 아야, 어야 한다 라는 필수 조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토픽 쓰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법을 함께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살을 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입어보게. 여러분, 게라는 거 아까 나왔어요. 입어보도록, 입어보게. 목적,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네. 자, 다음 28번 문제 풀어볼게요. 숙제를 다 뭐뭐뭐 친구와 놀러 나갈 것이다. 자, 숙제를 다 하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와야 될까요? 아, 이거는 쉽네요. 순서, 시간의 전후, 선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하고 after 그 다음에 뭐뭐를 한다. 어떤 문법이죠? 하다 보면 하고 나서 하려면 하더니. 네, 하고 나서를 고르셔야 되겠어요. 고 나서 그 행동을 다 마치고 끝내고 난 다음에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하고 나서가 정답입니다. 비슷한 문법은 뭐뭐 은 다음에 뒤에 후에 이런 표현이 있겠죠? 네. 하다 보면, 여러분, 다 보면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려면, 려면 아까 말했어요. 의도를 가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더니는 설명 많이 했으니까 이제 패스할게요. 네. 자, 이어서 29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찾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하루 종일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아,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나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뭐예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네, 이건 바로 목적이죠. 네, 목적이기도 하고 또 원인이기도 하겠어요. 왜 하루 종일 인터넷을 찾아보았어요? 뭐 때문에요? 뭐 하려고요? 네,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 찾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것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이 뭐죠? 구하느라고, 구하든 말든 찾기보다는 찾았더라면. 네, 바로 느라고, 구하느라고를 고르셔야 되겠어요. 느라고라는 문법은요, 원인,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알겠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또는 느라고 뒤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느라고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말할 때도 느라고를 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구하든 말든. 네, 이것도 보통 양보를 나타내거든요. 양보. 네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도 구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에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뭐뭐 하든 말든 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 찾기보다는. 보다는 이라는 거는 보통 비교문을 쓸 때 말하는 표현이죠. A보다는 B 라고 해서 B가 더 좋다라고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거 말고 뒤에 것을 제한할 때 자주 씁니다. 이 보다는도 보통 토픽 쓰기에서 야야 선생님이 꼭 쓰라고 강조를 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가 쓰기 주제예요. 그럼 일회용품을 쓰기보다는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해했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표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찾았더라면. 이 더라면은요, 과거의 더와 그 조건, 가정의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가 옛날에 그거를 했으면 이라는 가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도 무언가를 후회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야야 선생님을 알았더라면 토픽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을 텐데랑 또 함께 쓸 수 있죠. 네. 자,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화가 나요. 공부를 못해요. 아,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것도 못해? 너무 화가 나. 아, 그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정도. 자, 어떤 표현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네, 나는 대신에 나려다가 나는 대로 날 정도로. 네, 4번이네요. 그래서 화가 날 정도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또는 화가 날 만큼. 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화가 나도록, 화가 나게. 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표현하는 네 가지 표현 문법 꼭 알아두세요. 을 정도로, 을 만큼, 도록, 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대신에. 대신에는 우리 아까 말했어요. 무언가를 대체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뭐 하려다가. 자, 뭐뭐 하려고 했어요. 나의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다가는 중간에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다가를 쓰죠. 그래서 원래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때 뭐뭐 하려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려다가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서 TV를 켰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대로. 자, 는 대로라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처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춤을 추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나를 따라서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는 대로는 또 뭐죠?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즉시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이 끝나는 대로 연락하세요. 뭐예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하세요. 이런 뜻이죠.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죠. 했을 뿐이에요. 했을 텐데요. 하다니요. 뭐를 골라야 될까요?
네, 이 의미는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는 작은 일이에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보통 겸손을 표현할 때 예의 있게 쓰는 표현이죠. 네, 뭐예요? 네, 바로 했을 뿐이에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뭐 했을, 뭐뭐을, 리을, 따름이다. 뭐뭐을 뿐이다, 을 따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외워두세요. 네, 그 다음에 한 게 아니죠. 이거는 부정이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했을 텐데요. 추측? 아니죠. 네, 하다니요. 이거는 무언가 의외의 상황에 놀랐을 때, 충격받았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아까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은 그 단어와 관련된 단어, 다시 말해서 비슷한 뜻의 단어, 유의어를 찾아볼게요. 보세요.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의미가 비슷해서 바꿔서 써도 돼요. 유의어를 찾는 거예요. 네, 유의어. 네, 뜻이 비슷한, 유사한 단어죠. 네, 찾아볼게요.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늘리다랑 비슷한 거 기억하세요? 네, 바로 증가시키다. 네. 자, 1번 소개시키다 뭐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소개죠. 네.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야입니다. 자기소개. 자, 그 다음에 이해시키기. 어떤 거를 알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참가시키기. 뭐예요? 참가. 게임에, 시합에, 대회에 참가하다, 나가다, 도전하다 라는 의미예요. 틀렸어요. 네. 자, 좀 더 빨리 해볼게요. 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수립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뭐죠? 비우다, 채우다, 세우다, 피우다. 네, 바로 세우다죠. 네, 정책을, 제도를 세우다. 네, 비우다는 뭐죠? 안에 아무것도 없게 다 내보내다 라는 뜻이죠. 네, 방을 비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우다, 비우다의 반대말이에요.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게, 가득 차게 무엇을 넣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우다 뭐예요? 담배를 피우다. 아시죠? 네. 자, 다음 3번 문제. 야야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뭐죠? 네. 덕에, 대게, 통에, 탓에. 네, 바로 덕에를 고르셔야 되겠어요. 뭐뭐 덕에, 덕분에, 아니면 덕택에. 덕택에.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게. 댁은 집이라는 뜻의 존댓말이죠? 아니에요. 통에. 탓에 이 두 가지는요, 원인은 원인인데요, 모두 부정적일 때 사용해요. 안 좋을 때. 알겠죠? 그래서 다 틀렸어요. 네. 자, 우리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너무 오래돼서 수리한다고 해도 얼마 안 가 또 고장 날 것이다. 뭐죠? 다치다, 고치다, 붙이다, 부딪히다. 네, 바로 고치다죠. 네. 다치다는 아야,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 다음에 붙이다. 뭐예요? 네, 돈을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네, 다른 사람에게 보내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부딪히다, 충돌하다. 네. 자, 5번 문제.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려서 보지 못했다. 해가 뜨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자어. 네, 바로 일출이죠. 네, 해가 뜨다는 일출입니다. 네, 일출을 보려고. 자, 방출은 내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검출. 검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고급 단어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외출, 밖에 나가는 거죠. 네. 자, 6번 문제. 다음 주가 개강이다. 방학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 개강이랑 비슷한 말 뭐예요? 네, 너무 쉽죠? 개학이죠? 네, 개학. 네, 휴학은 학기를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학은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게 전학이죠. 그 다음에 유학. 유학은 보통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걸 유학이라고 해요. 네. 자, 7번 문제. 전에 부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적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경험을 말한다고 했어요. 고급 학생들 기억하세요? 적, 경험이랑 똑같은 고급 의존 명사. 뭐예요? 네, 바. 네, 뭐뭐 한 바가 있다. 그쵸? 네. 경기, 시합, 대회. 맞죠? 그 다음에 경치. 풍경을 말할 때 쓰죠. 그 다음에 경과. 경과라는 거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할 때 경과라고 해요. 네.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자, 원인이죠. 뭐예요? 났기 때문에, 난 덕분에, 난 대신에 났을 뿐만 아니라. 네. 때문에랑 덕분에 둘 다 원인인데 보통 는 바람에는 부정적일 때 쓰기 때문에 네.
때문에가 더 적합하겠어요. 덕분에는 좋은 상황에서 쓰는 거죠. 자, 때문에는 좋을 때도 쓸 수 있고 안 좋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건 대체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추가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틀렸어요. 네. 자, 그 다음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기다. 뭐라고 했죠? 네, 한자어예요. 한자어. 네, 승리하다죠. 승리. 그렇죠? 자, 패배하다는 승리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실패하다, 패배하다. 자, 불리하다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불리하다라고 해요. 반대말은 이익이 있다. 아니면 유리하다. 네. 그 다음에 승진하다. 회사에서 나의 직급, 나의 직위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신입 사원이었는데 대리가 됐어요. 대리였는데 과장이 됐어요. 과장이었는데 차장, 부장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승진하다죠. 네. 자,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예요. 네. 성공의 여부는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기회에 달려있다랑 비슷한 문법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성공하기 나름이다. 그쵸? 네. 편이다는 어떤 범주에 속하다. 그리고 는 법이다라는 거는 당연성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법이다. 당연성. 그쵸? 자, 그 다음에 할 따름이다. 을 따름이다는 아까 뭐뭐 했을 뿐이에요 랑 비슷한 아주 크지 않은 일을 겸손하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친구는 성격이 좀 차가워 보인다. 성격이 차가워 보인다. 어떤 단어가 비슷한 단어죠? 네, 온화하다, 활발하다, 흥분하다, 냉정하다. 네, 바로 냉정하다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온화하다는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활발하다, 성격이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외향적이다. 맞죠? 그 다음에 흥분하다. 너무 신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한 상태. 알아요? 내일 놀러 간다, 내일 방학이다, 너무 신난다. 이거 뭐예요? 흥분하다. 그렇죠? 자, 12번 문제. 휴대폰을 구입하면 먼저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액정 필름을 붙여야 한다. 깨지지 않도록 뭐라고 했어요? 네, 결과 목적이라고 했죠. 뭐예요? 네, 깨지지 않게. 이게 정답이에요. 을수록은 어떤 정도가 점점 심해질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틀렸어요. 깨지지 않자면. 그리고 3번 깨지지 않자면. 여러분, 자면도 사실 목적이랑 결과에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랑 함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 다음에 깨지지 않으나. 은하라는 거는요, 지만 아니면 는데랑 비슷한 반대되는, 상반되는 표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쵸? 네. 자, 13번 문제입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 고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네, 목적이라고 했죠? 나, 어떤 게 목적이죠? 네, 뭐뭐 하기 위해서는 1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더라도는 양보니까 안 돼요. 든지는 선택 안 되죠. 을 텐데 추측도 안 돼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야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한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자, 정답이 뭐죠? 하락, 향상, 감소, 축소? 뭐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향상시키다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하락시키다, 이거는 반대말이에요. 그죠? 반이어. 그 다음에 감소시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이어죠. 축소도 반이어죠. 그죠? 네, 그래서 향상시키다가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나는 멋있지도 않은데 멋있는 척하는 남자를 싫어한다. 자, 뭐뭐 하는 척하다, 가장하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문법이랑 비슷하냐면요, 축에 드는, 줄 아는, 채하는, 수가 있는. 네, 바로 뭐뭐 하는, 채하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축에 들다는 뭐뭐 하는 편이다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뭐 할 줄 안다, 이건 뭐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봐야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뭐죠? 입어봐야라는 건 양보,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뭐예요? 입을까봐 입어본다고 해도, 입으려면 입어보도록. 네, 는다고 해도, 네, 양보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입을까봐, 을까봐는요, 추측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무언가를 걱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비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네,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입으려면 이거는 네, 의도를 가정한 거죠. 보통 뭐뭐 해야 돼요 라는 필수 조건이 뒤에 옵니다. 자, 그 다음 뭐뭐 하도록, 입어보도록. 이 도록은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그쵸? 네. 네, 다음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뭐죠?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친구와 놀러 나갈 것이다. 자, 한 다음에라는 뜻이죠. 네, 바로 한 후에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니 이거는 발견한 거니까 안 되고요. 한다면 조건, 가정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더니 선생님 하더니도 앞에 행동을 하고 이어서 한 뒤에 행동을 말할 때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는데요. 보통 여기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나의 미래의 계획이 나와 있어서 조금 어색해요. 던이라는 거는요, 과거를 말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하더니 갑자기 야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다 끝냈을 때 던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느라 하루 종일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자, 일자리랑 비슷한 말 뭐예요? 나의 직업, 나의 직장이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직장을. 자, 그리고 구하다랑 비슷한 말은 찾다, 일을 찾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왜 준비했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듣기 문제, 읽기 문제를 할 때 지문에는 일자리를 구하다 라고 나오고 여기 아래 4개의 보기, 선택지에는 직장을 찾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 아니면 반대되는 단어를 자주 써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유의어, 비슷한 단어, 그리고 반의어, 반대되는 단어들을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2번입니다. 좌석을 찾다. 좌석은 내 자리를 말할 때 영화 볼 때 어떤 좌석에 앉아요? A열, B열 좌석, 이거 좌석. 그죠? 그 다음에 일정표, 이거는 스케줄 표죠. 그리고 일과랑 일정이랑 비슷해요. 네. 자, 그 다음에 19번. 이 친구는 화가 날 정도로 공부를 못한다. 을 정도로라는 건 뭐라고요? 네, 바로 화가 날 만큼 또는 화가 나게, 화가 나도록 이런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하는 대신에 대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려다가 나의 다른 계획으로 바뀐 거죠. 안 되죠. 뭐뭐 하는 대로 바로 즉시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 20번.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을 뿐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예의 있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예요? 네, 했을 따름이에요. 이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했다니까요. 이거는 무언가 내가 한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예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했을 텐데요. 이거는 추측이죠. 그리고 했을 리가 없어요. 했을 가능성이 없다. 했을 이유가 없다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틀렸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반이요. 반대되는 단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밑줄 친 단어와 반대되는 것을 고르시오. 네. 1번.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늘리다, 증가시키다. 반대말 뭐죠? 네. 줄이다죠. 네. 감소시키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2번. 정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수립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 이 단어랑 반대되는 말 조금 어려워요. 뭘까요? 폐지, 소지, 유지, 정지? 네, 바로 폐지라는 말을 쓰면 되겠어요. 자, 정책을 폐지했어요. 없앴어요. 사라지게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폐지하다. 자, 그 다음에 소지하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소유하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갖고 있다. 아니면은 휴대하다도 괜찮겠죠. 휴대하다. 네. 그 다음에 유지하다라는 건 무언가를 계속하다, 지속시키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지하다는 stop, 정지,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아니면 중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 야야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덕분에는 좋은 의미의 원인, 이유를 말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럼 부정적인, 안 좋은 의미의 원인, 이유 뭐라고요? 네, 타세가 있죠. 야야 선생님 타세. 야야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합격 못했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4번 타세. 자, 덕분에랑 덕에랑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면 안 되고요. 대개 집이죠. 틈, 그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려서 보지 못했다. 자, 해가 뜨다랑 반대되는 말, 해가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뭐예요? 걷다, 담다, 세다, 지다. 네, 바로 지다. 네, 해가 지다가 해가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다는 일출, 그 다음에 해가 지다는 일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다는 길을 걷다, 다들 아시죠? 그 다음 담다라는 거는 봉투나 가방 등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음식을 그릇에 올리다, 그릇에 넣다, 그게 바로 그릇에 잘 담아요,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세다. 세다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힘이 세다, powerful 하다, 이것도 세다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주가 개강이다. 네, 개강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네, 방학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 뭐죠? 네, 학기가 끝났어요. 종료됐어요. 뭐죠? 네, 바로 종강이죠. 종강. 네. 청강은 강의를 듣다. 그 다음에 요강. 요강은 오줌, 네, 소변을 볼 때 쓰는 단지, 항아리를 요강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대강은 대충 하다, 열심히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6번 문제.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자, 이기다랑 반대되는 말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지다죠. 우리가 아까 지다를 해가 지다로 이해했죠? 그래서 해가 진다는 게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진 거는 뭐예요? 내가 실패하고 패배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패배 아니면 실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개다라는 것은 빨래, 옷을 빨아서 티셔츠를 잘 개어요. 이게 뭐예요? 네, 접는다라는 의미죠. 네, 정리를 할 때 잘 개다라고 말하면 돼요. 일어나서 이불을 개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늘다, 증가하다, 줄다, 감소하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성격이 좀 차가워 보인다. 자, 반대되는 말 뭐예요? 네, 바로 온화하다라는 한자어를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따뜻하다. 그쵸? 그리고 활발, 흥분, 냉정 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8번. 야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한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자,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 반대말 뭐예요? 네, 실력이 내려가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바로 떨어뜨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뜨리다, 쨍그랑 유리 깨진 거죠. 그 다음에 부러뜨리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거를 일부러 고의로 부러뜨리다,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넘어뜨리다,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어요. 나쁜 아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9번.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친구와 놀러 나갈 것이다. 고 나서랑 반대되는 문법 뭐죠? 네, 바로 before 뭐예요? 네, 하기 전에죠. 2번이죠. 한 후에랑 고 나서는 비슷해요. 그리고 하기보다, 이거는 비교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양보죠. 다 안 돼요. 네. 네,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반대되는 단어 뭐죠? 고집, 짜증, 재주, 늑장. 네, 바로 늑장을 부리다, 늦게 하다, 천천히 하다, 게으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서두르다, 늑장을 부리다. 반대되는 반의 표현입니다. 네. 고집을 부리다 뭐예요? 네, 자기의 주장을 계속 지속시키다라는 거죠. 내 생각은 이거야, 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을 부리다죠. 짜증을 부리다는 뭐예요? 나 짜증나, 기분이 안 좋은 걸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재주를 부리다, 재주는 뭐예요? 각종 재능을, 여러 솜씨를 뽐내는 거를 재주를 부리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야야 선생님은 서커스 같은 재주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야야 선생님과 함께 토픽 중고급 읽기 시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토픽이 35회부터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35회 기출문제부터 지금 최신 기출문제까지 등장을 했었던 읽기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들, 문법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테스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어요.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 야야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료들,
좋은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